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대물 손해 중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많이 되는, 다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흔히 말하는 경락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락 손해라는 것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고 이력이 남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럼 중고차 시장에 이 자동차가 나갔을 때 사고 이력이 중고차 기본 사항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사고 이력이 등록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연식에 뭐 같은 키로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망가지게 되면 보험사와 협상을 할 때 이 경락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다투게 되는데요. 보험 약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툼이 됩니다. 보험 약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는 2019년 4월 30일에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내용이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을 보면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신차의 경우에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파손 정도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리고 지급 금액을 보면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에는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수리비의 15%, 2년에서 5년 사이는 수리비의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표의 기준을 보면 일단 출고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차를 기준으로 이제 경락 손해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가령 가격이 1억 원인 차량을 출고해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보죠. 이때 차량 수리비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차량 출고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락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수리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고가 났는데도 경락손해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막 출고된 신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한 1년, 2년 타고 다니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신차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해당 차의 어떤 그 기준 가액,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리비가 20%가 넘는지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예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1억 원짜리 차인데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차의 경락 손해는 그 수리비의 20%, 400만 원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의 기준에 따르면 출고 후 1년에서 2년까지면 15%니까 300만 원이 될 거고요. 2년에서 5년 사이면 10%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들여서 차를 뽑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 잘못 하나도 없이. 근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내 차는 나중에 팔 때 이 사고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만 떨어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정해진 약관으로 경락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락 손해, 그나마 아주 적게 인정해주는 이 경락 손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판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경락 손해, 그러니까 자동차 시세 하락분에 대한 손해는 통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자동차의 시세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려줬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경락 손해를 인정해 주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차가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 경락 손해를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배상을 받은 방법은 당연히 소송밖에 없겠죠. 자,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것이고요.
이 경락 손해를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몇백만 원씩 요구를 합니다. 감정을 하는 자동차 전문가들이요.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소송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이제 벤츠 G바겐이 뭐 이제 후미에서 완전히 뭐 이제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추돌을 당해서 차가 거의 반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감정을 하면서 이 경락 손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퉜었는데, 사실 실제 감정을 간다고 해도 경락 손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색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한 0.7% 정도, 0.7% 정도의 경락 손해를 인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되는 수준 정도에서 조금 더 쳐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금액이 경락 손해로 계산에 예상되는 금액이 뭐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지만 일단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 보험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도 빼놓지 말고 챙겨서 배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대물사고 중에서 경락 손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차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이제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소송을 하기에는 그 수리비나 경락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래서 보험사에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배상을 받는 것을 빼뜨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라는 거, 이런 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